네, 이제 5회차입니다. 이번에는 그 법인에 그 계상되어 있는 손실 또는 비용 중에서 과다경비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을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강의를 혹시 이제 좀 검색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작년에는 이제 그 법인세 신고 그러면 뻔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감가상각, 퇴직급여 충당금, 그다음에 뭐 대손상각 이런 것들, 접대비 이런 것들 이미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테마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다경비 등의 송금불산입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손실과 비용 중 과다하거나 너무 과다하거나 또는 부당하다. 그래서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하겠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법인이 그 법인 외자와 동일한 조직,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경영함에 따라서 발생되거나 지출되는 손비에서 요새 왜 공동 프로젝트라든가 그죠? 그 공동 도급 이런 경우에 공동 사업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또 대통령 시행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또 두 번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또 송금불산입합니다. 첫째,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법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업무 보는 자산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는 것들. 그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큰 두 가지 테마입니다. 우선 요 첫 번째요. 여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송금의 경우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몇 가지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상여금 등의 경우인데요.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에 대해서는요,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우선은요, 임원 그리고 직원도 들어가요. 이게 이익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이거는 이익 처분은 뭐예요? 잉여금을 줄여서 상여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차변으로 잉여금이 잉여금이 감소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으로 넣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에서도 어떤 상여금? 정관이나 주총,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서 결정된 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거.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배주주 등인 임원 그리고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에 임원 또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건 맞으니까 초과 금액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지배주주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주식을 모두 합쳐서 그 합계가 그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지배주주라고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건비 중에는요, 이제 이렇게 임원에게 주는 거 있고, 그 직원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임원과 주주는 이게 동일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송금불산입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거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송금불산입하겠다 하는 건 직원에 대한 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임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도
이 정관이나 이런 총회에서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 보실 거예요. 퇴직급여. 퇴직급여의 경우에 이제 송금 불산입하는데요. 자, 임원이든 직원이든 간에 이 퇴직금 있잖아요. 이 퇴직금은 언제 손금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거냐면 그만둘 때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이 맞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요즘 뭐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 그래서 잘 없지만 가끔 가다가 사실상으로는 퇴직한 것이 아닌데 서류상으로만 퇴사 처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거는 현실적 퇴직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또는 현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불산입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도를 얘기하는 결국은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송금 불산입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선 정관에 정해놔라. 그죠? 정관에 정해놔라 그런 얘기고 정관이 없냐? 그러면 세법에서 정해줄게. 1년간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의 근속연수. 차이는 뭐냐면 정관에 정해놓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몇 배수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못했다라고 하면 요거 몇 배수 이거는 세법에서는 안 쳐주지. 여기까지만 그죠? 근속연수 적용하는 것까지만 해서 한도를 인정해줄게. 여기까지만 송금으로 넣어줄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보험료. 사실은 이제 보험료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퇴직연금이죠, 사실은. 자,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부금 또는 부담금 중에서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송금에 산입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송금 불산입한다. 우리가 이제 보험료로 들어가는 것도 송금 불산입이다. 퇴직금을 대비하는 건 오로지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해서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하는 때 역시 송금에 산입하죠. 그래서 DC형의 경우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DB형은 불입할 때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자, DB형도 이 세무 조정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죠. 임원에 대한 DC형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봐서 퇴직급여 한도 15인을 적용하는 건데요.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 부담금 중에서 송금 불산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연도 중에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중에는 한도를 초과해서 불입하더라도 그 한도 따지지 않고 전부 송금 산입하고요. 퇴직하는 시점에 그때 이제 전체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를 초과해서 불입된 금액이 있으면 송금 불산입을 그때 퇴직급여의 한도 초과로서 송금 불산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또 이제 단서 조항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퇴직연금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퇴직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하고 뭐 하기에 편안한 건 DC형이죠. 매년 그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 한도 계산해서 회사가 불입하는 즉시 회사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그러니까 세무조정도 없다 그런 얘기고 이제 왜냐면 운영 주체가 직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회사는 불입해주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DB형은 이제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이건 운영 주체가 회사죠, 회사. 그래서 회사가 마치 적금을 드는 것처럼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놓고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이 불든지 수익이 줄든지 그래서 원금을 까먹든지 전부 다 회사 책임이다. 그렇지만 그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불어나든 줄든 그거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 줄 퇴직금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금액대로 맞춰서 줘야 된다. 연금 계좌에서 일부 인출해서 주고 모자라면 거기서도 모자라면 회사가 더 채워서 넣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직원이 받아갈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이제 DB형이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얘는 회사가 불입할 때는 자산이라고 회계상으로는 계산하기 때문에 송금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 이렇게 넣어요. 세무조정으로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DB형과 DC형 그렇게 다르다. 좀 다르다.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던 공동경비의 경우에 자 A라는 회사하고 이제 B라는 회사가 있다. 뭐 둘이 계열사여도 좋고 뭐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공동으로 과제하던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뭐 합병을 하거나 사업 인수를 하거나 그래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법인격은 별도로 존재하면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할 때에만 요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만 둘이 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공동경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공동경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 지출이 됐는데 이 공동경비를 어떻게 안분해서 넣을 거냐, 가져갈 거냐. 결국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자기가 송금이고 예,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은 상대방의 송금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공동경비를 전부 다 내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얘기고 어떻게 부담할까 그런 얘기는 출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 비율 따라 가고 비출자 공동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매출액 기준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정한 비율대로 가든지 그렇게 안분할 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다 100%를 송금으로 넣었다면 얘는 자기 비율만큼 80대 20이라고 한다면 얘는 80만 비용으로 넣고 20은 B 거다. 그런 의미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경비에 송금 불산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요새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경우에 워낙 공동도금 많고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 이런 데서 공동으로 연구 수행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왕왕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과 관련된 비용의 송금 불산입인데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라 하면 자산은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산 요 두 가지의 자산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인데요. 어떤 경우이냐 하면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에요. 첫째,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그런데 다만 유예기간 내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뭐냐면 이런 거죠. 법인이 여기다가 그 공장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바로 신축 뭐 할 수 있겠지만 샀더니 이걸 또 여기다가 뭘 하려면 무슨 뭐 에너지 뭐 어쩌고 시설을 뭐 공해 방지 시설도 먼저 들어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이고 그죠? 아니면 이 기존의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더니 이 건물을 먼저 철거해야만 이 땅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철거하려고 봤더니 환경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막 할 수가 없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기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땅을 샀다든지 이래서 그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먼저 받아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목적대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예기간은 몇 년이나 주냐. 이런 경우 건축물 등을 신축할 토지의 경우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및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 이런 건 5년 주고요. 5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러나 뭐 노력은 좀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외의 자산은 2년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예기간 제외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유예기간 중에 그죠? 유예기간 중인가 했더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해버리는 경우 이런 것도 업무용 자산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죠? 제한된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또 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땅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이건 개발 제한 구역 안 중에서도 뭐 무슨 군사 보호 구역 같은 데를 사가지고 잘못 보고 산 거죠. 그냥 지도만 보고 사가지고는 그죠? 예, 그런 데 사서 도저히 그거는 무슨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도 그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약간 사기 비슷한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목적대로 쓸 수가 없어서 못 쓴 거지 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 제외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이 이번에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이나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미화 좀 아름다워 보이려고 그죠? 예, 그러려고 복도에다가 내지는 회의실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좀 그림 좀 걸어 놓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는 예, 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회장님 방에만 있는 고려 청자 막 이런 거. 회장님 방에만 있는 무슨 모나리자 그림 원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때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곤란하잖아요. 회장님 방을 누가 들어가요? 회장님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회장님과 또 회장님 비서와 그다음에 몇몇 손님들만 들어가잖아요. 특수관계자 뭐 이렇게 좀 특정 업무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지 그 막내 직원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환경 미화를 위해서 전 직원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보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경우.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무슨 선박 및 항공기라든지 다만 저당권 실행, 기타 채권 변제를 위해서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뭐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돼 있고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자산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고 예, 그러한 자산의 취득,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송금, 불산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인의 업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궁금하죠. 예, 궁금해요. 그래서 법인은요. 이 법인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사업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관에 그죠?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업무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자산들에 대한 비용 송금 불산입한다. 이제 저희 업체도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땅을 샀어. 예, 땅을 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취득한 지 한 2년 좀 지났거든요. 지금은 유예기간 중인 거죠. 그쵸? 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 그러면 5년간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땅을 좀 다지고 어쨌거나 그 건물 신축 허가 내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예,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5년 안에 완성해라 그건 아니죠. 그죠? 예, 신축 이제 시작이 돼도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뭘 할 예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5년이 되기 전에라도 이 땅을 그냥 팔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팔았다고요. 따라서 일단 보면 이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뭐 재산세 냈을 거 아닙니까? 토지 관련 재산세, 뭐 종부세, 뭐 얼마나 비싼 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종부세라도 냈다면 또 종부세까지 전부 송금 불산입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산을 팔았으니 그 해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도 내지만 토지 등 그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서 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내잖아요. 추가로 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어떤 지출이 있어요. 그것도 송금에 불산입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다음의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이와 관련된 지출금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의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관련된 지출금 이런 거 왕왕 이제 발견이 돼요.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 근데 뭐 그거 자금 차입하는데 뭐 중개 수수료가 들었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도 송금 불산입한다. 또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 이런 거 전부 다 송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고 있네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24조 2항 사항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급여,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거 송금 불산입한다. 예, 부당이득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사의 자산은 전부 다 업무와 관련된 자산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뭐 별장이라든지, 그죠? 예, 이 뭐 임직원들만 이용하는 어떤 특정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봤더니 어머, 차입금이 있네. 차입금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저기 손익계산서에 가면 여기에 이자 비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이자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회사가 차입했고 그에 대한 사용 대가잖아요. 이걸 송금 불산입, 송금으로 보지 않겠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송금 불산입하는 것과 계속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예, 이렇게 총 차입금 적수분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가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발라내서 송금에 불산입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여기서 들어가는 제외되는 거는 구매자금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급이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여기에 넣지도 않는다. 이제 송금 불산입 대상 이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25년도 이제 3월이죠. 다음 달에 신고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